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했는데 왜지?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very good. 녹화를 중단합니다. 예? 녹화를 시작한다. 왜 그렇지? 스피커를 해야 되지?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녹화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공유를 오늘 하겠습니다. 공유는 이제 어제 판 구조론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팔 집어쳐라. A를 지켜라. 오케이? A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변환이 잘 안 되네, 이 쫑갓나 새끼가. 변환 중이네. 호찬이 들어왔네. 호찬아. 얼굴 한번 보여줘봐라. 나갔어요. 왜 나갔어?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여기 나와 있네요. 학습 목표는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그래서 이제 이 세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는 약 30조에서 뭐 60조 개 정도 된다.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약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 좀 뭐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는 애는 한 60조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키도 좀 작고 또 몸무게도 별로 안 나고 그러면 뭐 30조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포막. 이 세포막이 어떻게 보면 물질의 이동 통로, 물질이 세포 밖과 세포 안을 들락날락 하면서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어떻게 보면 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문지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채팅을 숨겨야 되겠다. 자, 생명체 구성 단계를 보시면,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세포. 그래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가 세포야. 세포는 영어로 셀이라고 해요. 셀이 어떻게 쓰지? 이렇게 써요. 셀. CLL 이렇게 씁니다. 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이면 이 세포들의 모임, 이게 이제 조직이 됩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있는 게 조직이고, 또 조직들이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게 기관이 되고요. 또 이제 기관들이 모이면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개체라고 한다. 너희들은 개체야. 에? 개체. 너희들은 개체인데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고 또 기관에 여러 조직들이 모여 있고 이 조직은 여러 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체 구성에서 그러면 또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동물 세포의 세포 소기관, 식물 세포의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핵을 포함해서 뭐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리보솜, 리소솜, 엽록체, 액포 이런 것들이 세포 소기관이다.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동물 세포, 애니멀 셀, 식물 세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핵을 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돼. 핵. 또 핵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를 좀 잘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눈여겨 잘 봐주시고, 리보솜을 잘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리보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좀 그려보라 하면 좋겠는데, 숙제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요 세포 소기관들 한번 잘 그림을 좀 그려보이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때리지는 않아. 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다시 보여줄게요. 자, 식물세포, 마찬가지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액포, 특히 요 엽록체를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을 둘러싼 튼튼한 벽이 있어요. 요거 세포를 둘러싼 튼튼한 벽. 이걸 세포벽이라 그래요. 세포벽. 세포벽은 이제 세포에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튼튼한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포막은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둘러싼 막이고, 이 막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벽이야.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핵이 있어요. 핵은 꼭 알아줘야 돼. 유전물질인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DNA.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핵 속에 DNA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뭡니까? 이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내가 유튜브로 전환을 해서 시험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인체세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세포. 세포의 크기는 약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로 고치면 0.0005밀리에서 0.01밀리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 핵이 있습니다. 요 세포 핵은 DNA 경납고라고 나와 있네.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곳이다. 또 여기 봐요. 리보솜 아주 중요해요. 리보솜.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들어있죠? 단백질 합성. 우리가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너희들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또 다른 머리카락이 또 생겨나고. 자, 그 다음 리소좀은 그냥 한번 쭉 봐주시면, 리소좀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리소좀은 폐기물 처리 공장이라고 나와 있고, 미토콘드리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그림 나중에 그려보셔야 되는데 꼭 미토콘드리아 이건 에너지 발전소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세포에 여기 얇은 막 이런 것들이 세포막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세포막 이런 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선생님이 그리고 있죠? 세포막.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또 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포체는 요게 소포체야. 요거 소포체. 근데 이 리보솜이 이 소포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그래서
소포체는 관 또는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다 자빠져 자고 있고 아주 복통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예? 예전 같으면 그냥 막 아구창 날라가고 그랬었는데, 예? 학교 폭력이라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카톡. 예? 카톡 오지 마. 카톡 지워야 되겠어요. 자꾸 카톡이 아침부터 오고 있어요. 자, 소포체는 이렇게 관 또는 주머니, 요 주머니 모양이네요, 그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 수송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포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자꾸 떠 있지?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리보솜. 아주 중요해. 리보솜. 여기는 작은 알갱이로 검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핵으로부터 유전 정보 DNA 한 가닥을 메신저 RNA가 복사를 해서 그 핵콩을 통해서 기어 나와 가지고 리보솜으로 옵니다. 그러면 리보솜에서 트랜스 RNA의 도움을 받아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은 핵으로부터 전달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되는 단백질이 생성되는 장소, 리보솜, 단백질이 생산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했어요. DNA의 한 가닥을 복사를 해요. 메신저 RNA가. 그래서 메신저 RNA가 핵 구멍을 통해서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리보솜으로 끌고 오면 거기서 트랜스 RNA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신저 RNA가 DNA에 보면 그 여러 염기가 있어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시 있는데 그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펩티드 결합이 만들어지고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티드가 접히고 꼬이면 단백질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디서 하느냐? 이 리보솜에서 이루어져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소포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핵이 있네요. 리보솜은 요거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 꼭 알아두라 그랬죠? 여기 집신벌레 신발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고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1이나 2를 배우면 거의 TC의 해로 ATP가 ADP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물론 그런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 생명과학 1이나 2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공통과학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에너지를 생산해. 우리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생산하는 곳이 어디라고? 우리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요?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주관식 시험에 내면 별놈들이 많아요. 미로콘드리아, 미로콘크리트 막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라보다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인체의 기관별 세포 숫자는 총 30쪽에서 60쪽인데요. 예를 들면 간에는 세포가 몇 개 있느냐? 3천억 개가 있대요. 간에는. 그리고 이제 이 간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수, 그죠? 미토콘드리아 수가 총 700조개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1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나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포당 평균 미토콘드리아 수는 300에서 400개.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세포당 2000개 있고, 난자에는 10만 개 있고, 정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밖에 없네? 적네요. 그죠? 외울 필요 없죠? 이런 뭘 외워요? 그래서 일단, 이 1세포당 이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만 개 있고, 정자에는 1세포당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체 미토콘드리아 총수는 1경계가 있대. 1경.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1경계래. 1경계. 우와, 어마어마하죠? 1경계. 인체 미토콘드리아 총수가 1경계래요. 1경계. 세포수는 몇 개라고? 총 30조에서 60조 개가 있다. 그럼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있고 이쪽에도 미토콘드리아 있고만 이렇게 된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참고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거 골지체라고 있는데 골지체는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지체는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구조물이다.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6번이 아주 중요해요. 6번. 6번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잘 보세요. 여기 화살표 잘 봐. 이게 세포막의 구조야. 책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요게 세포막의 구조다. 요게 세포막의 구조.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를 잠깐 보면 꼭 성냥개비처럼 성냥개비 모습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 빵 조각처럼 생긴 게 있어요. 빵 조각이 그 파묻혀 있기도 하고 그 이중층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빵 조각처럼 생긴 게 단백질이야.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요거를 막 단백질이라고 그래. 세포막 단백질. 그러면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요 성냥개비처럼 생긴 게 요 머리입니다. 머리. 니네들이 말하는 대가리. 그죠? 이 대가리는 인상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리가 친수성 머리라 그래. 물을 좋아하는 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2개 있죠? 요 꼬리는 이제 소수성 꼬리인데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방산은 이제 카르복시기가 들어있는 그러한 탄소 화합물인데요. 몰라도 돼요. 일단 이처럼 세포막 여기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세포막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세포막의 모습은 한 장 넘기면 145페이지 나와 있어요. 145페이지 세포막의 형태가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인지질 요거를 하나의 층이라고 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층으로 보시면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바깥에도 있고 또 여기도 물이 있어요. 그럼 물 쪽 친수성이니까 머리가 물 쪽으로 나와야 돼요. 물을 좋아하는 쪽 친수성.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머리가 이렇게 물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여기 얘네 머리죠. 머리가 물 쪽으로. 또 얘네들이 친수성이니까 머리가 물 쪽으로 해서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리고 이 세포막은 물질 이동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세포막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단 세포막은 구조를 잘 봐주시고 한번 그려보셔야 되고 이 성냥개비의 머리가 친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냥개비 꼬리가 소수성.
소수성골이다. 소수성을 다른 말로 친유성이라고 해요. 친유성, 기름을 좋아한다. 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 소수성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산과 글리세롤 머리로 친수성 머리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구조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이 물이고 이쪽이 물이라면 결국은 머리가 물 쪽으로 향하고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세포막의 구조가 중요한 데인데, 세포막의 주성분은 아까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죠?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요 빵처럼 생긴 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친수성 부분, 소수성 부분, 인지질 구조, 꼬리가 두 개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이게 관통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포막의 구조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잘 그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145페이지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있고,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있고,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의 확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포막을 통한 확산입니다. 확산은 물질이 이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 확산이에요. 확산.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세포막을 통한 삼투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세포막은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물질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 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크게 작은 물질이고, 그리고 확산이 뭐냐? 확산은 꼭 알아둬야 될 게,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다. 그래서 이제 삼투하고 조금 비교가 돼요. 삼투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 확산이나 삼투는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 자, 일단 확산부터 잘 알아둬. 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이 확산이에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하는 확산은 이렇게 보시면 세포 안과 세포 밖이 있어요. 세포 밖에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 세포 밖에 있는 산소를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 세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세포 안이 농도가 낮아야 산소의 농도가, 그래서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확산됩니다.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직접 확산이 되는 겁니다.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직접 확산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어요. 이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에는 어떤 물질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과 세포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세포 밖에는 농도가 많네요. 그죠? 포도당의 농도가 크고, 세포 안에는 요 농도가 작습니다. 요게 이제 막단백질이야. 막단백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 갈 수 있느냐? 이온과 전하를 띤 물질들,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이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어. 농도가 많잖아. 농도가 크잖아, 여기가. 세포 밖에. 그죠? 아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확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세포막은 삼투 기능이 있다. 삼투. 자, 세포막은 확산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물질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세포막은 또 삼투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 그럼 삼투가 뭐냐? 삼투는 아주 중요해요. 오스모시스라고 그래. 용매야, 용매. 크기가 작은 용매인 물이, 용매, 녹이는 물질. 삼투라고 하는 것은 용매인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막은 이제 반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식물의 뭐 우리가 원형질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셀로판종이라든가, 달걀의 속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투막이야. 삼투는 뭐냐? 용매인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가는 현상.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막이다. 반투막은 여러 가지 있어. 세포막도 반투막, 달걀의 속껍질도 반투막, 원형질막도 반투막, 예? 셀로판 종이라고 있어. 셀로판 종이도 반투막 이래요. 세포막은 반투막이야. 반투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이 삼투야. 삼투. 오케이? 무슨 말이냐? 삼투. 삼투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식물에 그 세포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놓잖아? 그럼 배추에 있던 물, 배추는 저농도야. 배추는 저농도고 소금물은 고농도거든. 그럼 배추에 있던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배추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쭈글쭈글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 세포막이 반투막이다 보니까 물이 그 저농도 쪽의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또 세포가 너무 커지면 또 터지기도 하고 이래요. 예를 들면 적혈구를 중류수에 넣잖아? 그럼 적혈구가 고농도야. 중류수는 저농도고. 중류수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서 적혈구가 팽팽해져. 나중에 터져버리지. 예를 들면 또 적혈구도 이제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적혈구를 소금물에 또는 설탕물에 넣잖아? 그러면 적혈구가 저농도야. 적혈구에 들어있는 물이 설탕물 쪽으로 빠져버려. 그러면 적혈구 어떻게 되겠니? 쭈글쭈글해지겠지? 그죠? 이렇게 되면서 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삼투 현상이야. 어찌됐든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용매인 물이. 알겠어요? 용질은 이동할 수 없어. 크기가 큰 용질들. 선생님, 용질이 물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용질은 물 분자에 의해서 또 둘러싸이거든. 둘러싸여서 물 분자보다 더 커져버려. 그러니까 용질은 반투막을 통과시키지 않아. 통과시키지 못해. 용질은.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이 삼투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런 실험 하나 보여줄게요. 실험 한번 보여줄까요? 요런 실험이야. 얘들아, 요거지. 이 달걀 노른자가 있어요. 달걀 노른자를 중류수에 넣잖아? 그러면 그대로 중류수에 넣으면 결과를 보여줄게요.
그 달걀 노른자를 증류수에 넣기 전 그냥 둥글고 탄력이 있어요. 증류수에. 근데 달걀 노른자를 증류수에 넣잖아. 그러면 어디가 저농도가 어디가 고농도냐? 증류수가 저농도지. 증류수가 저농도잖아. 그러니까 증류수에서 달걀 노른자로 물이 이동해. 그럼 달걀 노른자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여기 봐. 38에서 어떻게 됐니? 40이 됐잖아. 커져버린다. 커져. 증류수가 저농도, 달걀 노른자가 고농도. 그러니까 증류수에서 달걀 노른자로 물이 이동해.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어떻게 된다고? 크기가 커져. 이게 삼투지. 나머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설탕 용액이 있어요. 10%든 20%든. 달걀 노른자가 어떻게 되니? 전부 다 줄어들었지. 36에서 더 많이 줄어 35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설탕 수용액이 고농도지. 달걀 노른자는 저농도잖아. 이럴 때는. 그러면 달걀 노른자의 물이 설탕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가지. 그럼 달걀 노른자가 어떻게 되겠어? 쭈글쭈글해지겠지.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여기는 삼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달걀 노른자가 저농도냐 고농도냐에 따라서 달라. 알겠어요? 달걀 노른자를 저농도인 증류수에 넣어보는 거고, 달걀 노른자를 고농도인 설탕용액에 넣어봤을 때 모습이야. 달걀 노른자를 고농도에 넣으면 달걀 노른자의 물이 빠져나가.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어. 이렇게 36에서 35로. 원래는 38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달걀 노른자를 저농도인 증류수에 넣잖아요. 그러면 저농도인 증류수에서 달걀 노른자로 물이 들어가. 그러면 크기가 커져 버리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삼투지. 삼투.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달걀 노른자 말고 그러면 적혈구라고 생각해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커진단 말이에요. 왜? 적혈구가 고농도, 증류수는 저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적혈구를 20% 소금물에 넣었어. 적혈구를 20% 소금물에 넣으면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지? 그렇지. 적혈구가 저농도고 20% 소금물이 고농도지.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가겠니? 저농도에서 고농도에 적혈구에서 소금물로 빠지니까 적혈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았다 그래. 자, 삼투. 예? 삼투. 그래서 식물의 세포막이든 동물의 세포막이든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줄어들고 커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동물을 보여준 거잖아. 동물 세포막. 동물에 있는 세포막을, 달걀 노른자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식물을 보여주겠어요. 식물. 자, 식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양파의 표피 세포를 잘 봐. 요건 식물이야. 그런데 식물들은 세포벽은 그대로 있어. 세포벽은 있고, 지금 잘 보시면 세포막이 이게 세포막이야. 이게 세포막. 요게 세포막. 요게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벽이지. 요건 세포벽. 세포벽은 그대로 있어요. 뭐 고농도에 넣든 저농도에 넣든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세포막
지금 20% 설탕 수액에 넣었잖아요. 자, 양피, 표피 세포는 20% 설탕 용액에 비해서 얘는 저농도고 얘는 고농도겠지. 맞잖아. 얘는 저농도, 얘는 고농도거든. 오케이? 그러면 표피 세포에서 이쪽으로 물이 어떻게 되겠냐? 에? 얘들아, 어이 친구들, 표피 세포는 저농도라니까? 얘는 고농도라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빠지겠어? 표피에서 설탕 용액으로 빠지겠지. 그럼 이 표피 세포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 쭈그러들었잖아. 쭈그러들었잖아. 쭈그러들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 에?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 쭈그러들어서. 그러면 잘 보자. 예를 들어봐. 증류수하고 표피 세포는 어느 게 저농도고 어느 게 고농도겠니? 그렇지. 증류수가 저농도, 표피 세포가 고농도겠지. 오케이?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빠져들겠니? 증류수에서 표피 세포로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표피 세포가 어떻게 될까? 크기가 커지겠죠?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다 고농도야. 얘네들을 두 개는 다 고농도고 표피 세포에 비해서. 표피 세포에 비해서 얘는 뭐지? 저농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투는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하는가를 보셔야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 알겠어요? 예? 삼투는 저농도 용액의 물이 고농도 용액 쪽으로 이동해 가서 이 세포가 커지고 줄어드는 현상이 삼투야. 오스모시스. 삼투. 확산은 뭐였지? 그러면 확산은 어떤 물질이 있을 거냐? 산소나 뭐 오투나 이런 것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직접 이동해 갈 수도 있고, 그게 확산이죠. 또 세포 막단백질을 통해서 직접 이동해 갈 수도 있고, 이게 확산이야. 여기 보시면 친구들 확산은 내가 보여줄게. 확산은 이거란 말이야.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얘들이 잠만 퍼자니까 이거 이런 거 확산이란 말이야. 확산. 여기 세포박은 산소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죠? 세포와는 산소의 농도가 적잖아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이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직접 이렇게 이동해 가는 현상. 이게 확산이라니까. 확산.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도 있어. 이거 포도당이 많잖아. 여기 포도당이 적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이거 확산이라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게 확산인데, 그럼 삼투는 뭐냐? 삼투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는 맞아. 맞는데 어떻게 이동하냐고. 삼투는. 이건 확산이고, 이 그림은 확산이고. 예? 삼투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이동해 간다고 그랬지? 저농도 용액의 물이 고농도 용액 쪽으로 이동해 가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 세포의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 이걸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이래. 원형질 분리.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징이 뭐냐? 이걸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적 투과성. 그 다음에
이거 했고,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산소와 같은 경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으로 물질이 이동하고, 물은 중요하죠.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한다. 요 내용입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하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해가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해가고, 이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해가고. 나왔네요. 포도당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이 농도가 적어요.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 세포 안팎으로 확산합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다 끝났어요. 자, 아무튼 오늘 배운 삼투, 그죠? 엽록체 안 했나요? 세포벽, 식물 세포에만 있고요. 세포를 쌓아서 보호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세포벽입니다. 자, 엽록체 안 했네. 엽록체는 클로로플라스트라고 하는데 식물 세포에만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 아주 중요해요. 이거 엽록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 엽록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엽록체는 식물이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다. 클로로플라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엽록소는 달라. 그는 엽록체 안에 있어요. 초록색 색소가 엽록소야. 그래서 엽록체하고 엽록소는 달라요. 엽록체의 기능,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 달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세포막의 특성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런 것도 주관식 시험에 내기 아주 좋아요. 액포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NA가 있어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 핵입니다. 셀 뉴클리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 그 다음에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 물질을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확산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삼투를 통해서도 물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삼투하고 확산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노른자가 커지고 노른자가 작아지고, 표피세포도 마찬가지로 이 표피세포가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물이 이동하면서. 자, 그러면